홍삼, 녹용 아직도 드시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싸면 몸에 좋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들이 더 자주 추천하는 진짜 기력 회복 1위 음식이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음식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홍삼보다 빠르고 녹용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무너지는 면역력, 아무리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 차가워지는 손발까지 이 음식 하나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앞으로도 계속 돈만 쓰고 효과 없는 건강관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력을 5배 끌어올리는 진짜 방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65이 됐죠. 젊은 시절 40년을 식품회사에서 보내고 지금은 용인시 양지읍 작은 텃밭에서 흙 만지며 살고 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도 졸업했으니 밥상과 건강 이야기는 웬만큼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저는 제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때는 추석 직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를 앞두고 선물을 고르러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에 갔죠. 수십만 원짜리 홍삼 세트, 녹용 진액, 공중에 떠다니는 사슴. 그림이 그려진 보약 상자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싸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선물을 사들고 나오면서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께 제일 좋은 걸 드린다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해였습니다. 한방건강학과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의 기준이 가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효과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콱 막힌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말인데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식품업계 경력 한방. 공부까지 했던 제가 정작 제일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기준이어야 한다. 그러면 진짜 효과 기준으로 1위인 건 뭘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논문을 찾아보고 주변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홍삼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녹용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산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공통으로 더 자주 언급하는 식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홍삼도 녹용도 아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황당할 정도로 평범한 것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의사들이 더 추천하는 진짜 1위 음식. 그 정체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알게 된 건 텃밭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전이었죠. 저는 밭고랑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무심하게 자라고 있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추였습니다. 아무렇게나 심어뒀더니 별 관리도 없이 쑥쑥 자라 있었습니다.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왔습니다. 얼마 전 찾아보던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맞아. 이게 그거였잖아. 논문과 영양학 자료들에서 공통으로 언급하던 바로 그 식품이었습니다. 부추. 시장에 가면 한 단에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것. 저는 텃밭에서 공짜로 뜯어먹는 그것.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오던 그것이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진짜로 허탈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수십만 원짜리 홍삼을 사들고 뿌듯해하던 제 모습이 갑자기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기쁨도 밀려왔습니다. 이걸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안도감이랄까요? 가장 싸고 흔한 것이 가장 강하다는 말,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밭에서 부추 한 줌을 뜯어들고 들어왔습니다. 한방건강학과 교재를 다시 펼쳤습니다. 부추는 예전부터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믿음에 밀려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 흔하니까 지나쳤을 뿐입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수십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 코너 앞에 멈추는 동안 채소 코너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바로 부추였습니다. 부추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흔한 채소가 홍삼보다 낫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저는 교재를 넘기고 자료를 찾고 영양사 친구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알고 나니까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에도 있는 성분인데 부추에도 상당량 함유돼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비타민 B1은 원래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섭취해도 금방 빠져나가 버리죠. 그런데 알리신과 만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흡수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알리티아민이 세포 속 에너지 공장, 즉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뭔가 확 그려졌습니다. 평소에 막혀있던 파이프가 갑자기 뚫리는 것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몸 전체에 혈류가 돌기 시작하고 세포마다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 실제로 저도 부추를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기대 안 했습니다. 채소 하나가 뭘 바꾸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텃밭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평소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작업 후에 소파에 쓰러지듯 앉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부엌에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친구 박순이한테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게 부추 덕이겠냐 했죠. 저도 확신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으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혈류가 도는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게감이 줄어드는 느낌. 이것들이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 꾸준했습니다. 알리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추 하나가 세포 에너지를 높이고 혈관을 관리하고 기력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비싼 보양식은 약속을 합니다. 부추는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몸이 바뀐다는 겁니다. 50대 초반부터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분명히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날씨 탓을 했습니다. 나중엔 그냥 이게 나이가 드는 거겠거니 하고 체념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는 날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괜찮냐고 물었더니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체질이야, 원래 좀 이랬어. 그랬습니다. 사실 원래 안 그랬는데. 안색도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창백하고 칙칙한 것 같았습니다. 피부 문제인가 싶어서 비타민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걸 챙겨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방건강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혈류가 느려집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만성피로, 손발 냉증, 무기력감, 안색 저하가 함께 옵니다. 어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서서히 속도를 잃어가는 겁니다.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한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몸속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약해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그 나이면 원래 그래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냥 이게 나이 드는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 신호들, 즉 차가운 손발, 칙칙한 안색, 아무리 자도 사라지지 않는 무거움. 이것들은 체념할 이유가 아니라 몸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한방건강학과 수업 중에 교수님이 부추 이야기를 꺼내신 날이 있었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다들 귀를 쫑긋 세웠죠. 부추의 옛 이름을 아십니까? 기양초라고도 했고 정종초라고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정종초. 부부 사이를 의미하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이 왜 그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추는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기관이 아닙니다. 생명력, 활기, 그리고 생식 기능과 연결된 핵심 장기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살아나면 몸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엔 특히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부추 좀 열심히 먹어야겠어.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정종초래. 부부 사이 풀이야. 생명력 살려주는 거. 그랬더니 남편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심으면 되는 거야? 텃밭에? 그날 저녁 식탁에 부추 무침이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2번이나 덜어 먹었습니다. 평소에 그다지 손을 안 대던 반찬인데. 이게 웃기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합니다.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험실도 논문도 없던 시절에 수백 년간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이 풀이 몸의 불꽃을 살린다는 것을, 생명력을 높인다는 것을, 부부 사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그 지혜를 과학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리신이 혈류를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돕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한다는 것. 조상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것을 현대 과학이 원리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비싼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가장 오래된 지혜였습니다. 텃밭에서 부추를 뜯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맛있는 채소구나 하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추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몸속에는 독소가 쌓입니다. 가공식품, 미세먼지, 스트레스, 술, 수면 부족. 이것들이 쌓이면 혈액이 탁해집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세포가 망가지고 면역이 흔들리고 결국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제대로 정리해서 읽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부추가 바로 이 흐름을 끊어줍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몸속 독소를 처리하는 간의 해독효소 작용을 돕습니다. 혈액 속 기름때, 즉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실제로 부추 추출물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세포는 무한정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독소가 가득하고 혈액이 탁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몸이 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그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몸이 됩니다. 물론 부추 하나로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추는 매일 밥상에서 그 방어를 조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속 환경을 조금씩 정화하고 혈관을 맑게 하고 독소를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저는 텃밭에서 부추를 볼 때마다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풀이 아닙니다. 내 몸의 마지막 방어선 중 하나를 조용히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먹지 않고 지나친 날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독소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싸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싸움에서 내 편이 되어줄 음식, 부추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좋은 것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는 식품회사 40년 경력과 한방건강학과 공부를 합쳐서 부추를 제대로 먹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는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합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성분이 파괴됩니다. 국에 넣고 한참 끓이거나 볶음 요리를 오랫동안 센 불에 올리면 정작 핵심 성분이 사라져버립니다. 부추를 넣으면 딱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살짝만 익혀서 숨이 죽는 정도면 됩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무침이나 겉절이로 만들면 성분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합하면 효과가 놀랍게 올라가는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부추의 알리신이 혈관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오리고기의 좋은 지방이 그 정화된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한의학에서도 부추와 오리는 환상의 조합으로 봅니다. 한방 오리 요리에 부추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알리신의 흡수를 돕습니다. 부추 무침에 식초를 살짝 넣으면 성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새콤달콤한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는 건 한의학에서 주의를 권합니다. 부추의 온열한 성질과 꿀의 성질이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량은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텃밭에서 뜯으면 딱 그 정도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에 4~5번은 부추를 식탁에 올립니다. 아침 된장국에 마지막에 넣고 점심엔 무침으로 하나 올리고 가끔 오리고기 구울 때 곁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상에서 빠지지 않게 두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제 몸을 바꿨습니다. 텃밭에서 봄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작은 땅에서 제가 배운 게 참 많다고. 부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 어떤 걸 입에 넣느냐, 어떤 습관을 가져가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 몸을 만듭니다. 저는 이 사실을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조금 늦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다는 게 어디입니까? 모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매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비싼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점점 더 많이 아픕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싼 보약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우리는 더 건강해지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싼 것이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아니라 가격이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당당합니다. 65에 텃밭 일을 직접 하고 밭고랑 사이를 걷고 직접 뜯은 부추로 밥상을 차립니다. 예전엔 10분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앉았는데 요즘은 텃밭 일을 1시간 넘게 해도 버팁니다. 이게 전부 부추 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부추를 빠지지 않고 챙겨 먹기 시작한 뒤로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병 없이 살고 싶다는 게 다들 바라는 거잖습니까? 병원비 걱정 없이 약 봉투 들고 다니지 않고 내 두 발로 걷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노후.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그 노후는 오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마트 가시면 부추 한 단 집어 드세요. 몇백 원짜리 그 한 단이 수십만 원짜리 홍삼 한 박스보다 더 꾸준하게, 더 실질적으로 내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 김영자가 40년 식품업계 경력과 한방 공부를 통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을